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이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관할 선관위에서 실시됩니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다음 달 2일부터 가능합니다. 양양군이 풍력단지 조성 사업지와 연결된 인도를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추진해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가 장기간 휴업을 실시하면서 물티슈를 만드는 장애인 작업장의 납품이 끊겨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선군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모든 국민들에게 20만 원 상당의 지역 상품권을 재난 기본소득 명목으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이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실시됩니다.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틀에 걸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다음 달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고성군수 재선거 후보자 등록도 같은 기간 실시됩니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라도 예비 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은 허용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다음 달 2일부터 가능합니다. 4.15 총선을 20여일 앞두고 내일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총선 레이스가 시작됩니다.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강릉 지역은 표심을 선점하기 위한 후보자 간의 경쟁이 뜨겁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무소속 권성동 예비 후보는 문재인 정부 심판론을 내세우며 지지층 결집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강릉 발전을 위해서는 힘 있는 중진 의원이 필요하다는 전략입니다. 강릉은 한 명이 두 명의 몫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선 중진 의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10여 년간 강릉을 위해서 많은 예산과 사업을 갖고 왔습니다. 앞으로 사선이 돼서 더 큰 강릉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무소속 최명희 예비 후보는 지난 3선 시장을 지내며 펼쳐낸 안정된 시정과 강릉의 변화를 강조합니다. 국제관광 특례시를 1순위 공약으로 정해 중심지로의 도약을 내세웠습니다. 12년 동안 제가 어떻게 강릉시정을 이끌어왔고 강릉시를 변화시켰는지는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이제 국회로 가게 되면은 지금까지 닦은 기반을 기초로 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강릉을 만드는 데 총력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예비 후보는 시민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후보라며 표밭 다지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강릉의 발전과 변화를 위해 집권 여당 후보가 적임자라는 입장입니다. 저는 집권 여당의 후보입니다. 그래서 강릉의 현안들을 힘 있는 집권 여당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 도정과도 함께 할 수 있는 후보입니다. 더불어서 강릉시장과도 함께 강릉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고민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통합당 홍윤식 예비 후보는 명주군청과 강원도청을 거쳐왔습니다. 행정자치부 장관을 1년 6개월 동안 거치며 풍부한 국정 경험을 쌓았다며 지역과 중앙의 교두보 역할을 강조합니다. 지방과 중앙에 많은 사람들과 튼튼한 인맥을 형성하였고 주요 국정 정책에 대한 경험도 쌓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풍부한 국정 경험과 탄탄한 지방과 중앙의 인맥이 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이와 같은 제 강점을 최대한 잘 발휘하여 강릉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릉은 여야와 무소속 후보가 백중지세를 보이고 있어 여느 선거구보다 경쟁이 치열합니다. 유권자들의 표심을 선점하기 위한 후보들의 행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양양군이 만월산 일원을 추진하는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이 공익을 빙자한 특혜 행정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풍력발전업체가 추진하다 좌절된 진입로 개설 사업이 농어촌도로 사업으로 둔갑됐다는 주장입니다. 박은지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구불구불한 산골짜기 임도를 따라 곳곳에 깃발이 꽂혀 있습니다. 원래 산림청 땅이었지만 최근 양양군이 농어촌 도로를 만들겠다며 2억여 원에 사들인 곳입니다. 만월산 정상으로 향하는 임도입니다. 양양군은 이곳에 농어촌 도로를 만들겠다며 측량을 마치고 경계를 표시해뒀습니다.
도로를 넓히고 포장을 해야 하는데 경사진 산비탈을 상당히 깎아내야 할 걸로 예상됩니다. 3.9km 구간에 예상되는 공사비만 60억 원에 이르는데 어떻게 조달할까? 답은 양양군과 양양풍력 사이에 맺어진 협약에 있습니다. 양양군과 양양풍력은 지난해 12월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 보상 업무 위수탁 협약을 맺고 양양군이 산림청 부지 19필지 7만 5천여 제곱미터에 대해 보상 협의에 나서고 양양풍력이 2억여 원의 토지 대금을 지급하면 이 돈으로 토지를 사들여 소유권을 양양군으로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양양군이 개설한다는 농어촌 도로는 공교롭게도 풍력발전단지가 예정돼 있는 만월산 정상부까지만 연결돼 있습니다. 풍력단지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사람도 살지 않고 경작지도 없는 곳에 농어촌 도로를 조성할 필요성이 없다며 사실상 풍력 사업을 위한 진입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거기 한 사람도 안 살고 있고 거기 밭 하나도 없어요. 논 하나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했다라는 거는 이거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풍력단지 들어서기 위한 어떤 전초 작업이 아닌가. 실제로 양양풍력은 2016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진출입로 개설을 위해 산림청과 협의했지만 산림 훼손과 재해 위험 등으로 2번이나 반려됐습니다. 용도가 당시에 풍력 진입도로로 사업 목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인도를 특정 풍력 진입도로로는 사용하기가 어렵다. 도로 취지에 사실 맞지가 않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의뢰를 했었고요. 양양군은 사업자가 어려움을 겪는 보상 협의를 위탁해 처리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법률 자문과 강원도 사전 감사를 모두 받아 법률상, 행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군비로 하기 힘든 농어촌 도로를 업체가 개설해 기부 체납하면 이득이고 찬성하는 주민들도 있는 공익사업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상월천 내에서부터 어선정 가는 도로를 개설하려면 그 정도의 어떤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니지만은 회사 측에서 사업 시행자 측에서 와가지고 그 도로를 개설을 하고 저희들한테 기부 체납을 한다고 조건으로 하니까는. 하지만 양양군 의회는 7,000평 이상의 토지 매입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고 주민 찬반이 팽팽한데 양양군이 공익사업이라는 핑계로 독단적으로 처리했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업체에 대한 특혜는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공익사업이라는 명분 아래 의회 승인을 피한 것이죠. 그 집행부의 말에 의하면. 그렇다면 이 모든 절차와 투명성이 맞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양양풍력이 3년여 동안 넘지 못한 산림청 문턱을 양양군이 나서자 2개월 만에 일사천리로 해결됐습니다. 이 농어촌 도로가 정말 공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양양풍력에 대한 특혜인지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도내 군 지역으로는 처음으로 인제군에서 30대 유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인제군과 강원도는 유학생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등 방역에 나섰지만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민기 기자입니다. 강원도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30대 유학생은 주소지가 경기도이지만 부모님 집에서 자가격리 중에 증세를 나타냈습니다. 지난 11일 영국을 거쳐 스페인에서 귀국한 유학생으로 입국 당시에는 무증상자로 분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가격리 열흘여 만에 기침과 콧물 증세를 보인 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같은 건물에서 거주한 부모를 포함해 인근 5가구 세대원 11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5가구에 11명이 같이 함께 살고 있는데 확진자까지 12명입니다. 그래서 확진자를 제외한 나머지 11명은 전체 음성으로. 강원도 내에서만 벌써 3번째 귀국 유학생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 청정 지역인 적경지역 군지역에서 처음으로 확진자가 나오자 SNS에는 환자 신상과 특정 업소 상호가 나돌고 있는 상황. 인제군은 역학조사를 통해 확진 환자 상태와 이동 경로를 정확하게 공개하고 유언비어 살포자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시시각각으로 발표를 해드릴 거니까 거기에 너무 현혹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저희가 경찰에 의뢰해서.
또 비슷한 시기에 입국해 자가격리 중인 또 다른 유학생 1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종교와 체육시설 등에 대한 방역에 나서며 추가 확산 차단에 나섰습니다. 인재글은 청정 이미지는 훼손됐지만 감염원과 감염 경로가 확인된 만큼 통제가 가능하다며 확인되지 않은 정부에 동의하지 않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방빈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강원랜드 장기 휴장이 물티슈를 납품하던 정선의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납품이 끊긴 작업장은 한 달째 휴업 중이고 무급 휴직에 들어간 근로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정선군 정선읍의 장애인 보호 작업장. 장애인 10여 명이 물티슈를 만들어 강원랜드와 지역 음식점에 납품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한 달 가까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주 고객인 강원랜드가 휴업 중이고 손님이 줄어든 지역 음식점마저 주문이 끊겨 매출이 70% 이상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장애인 작업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될 우려마저 있어 아예 문을 닫은 겁니다. 강원랜드가 휴장을 하였고 일반 식당에도 매출이 70% 감소되었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저희 근로자들이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3월 한 달은 휴업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달에 만들어둔 물티슈 재고도 많이 남아있어 실제로는 언제 작업이 재개될지 알 수 없습니다. 이쪽은 강원랜드 납품용, 이쪽은 일반 음식점 납품용 물티슈입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재고가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이 때문에 무급 상태로 한 달째 휴직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더 길어지면 어떡합니까? 수입이 없이 더 지내셔야 되는데. 그게 지금 막막하죠. 어디 막노동이라도 하든지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4월에는 근무 시간과 급여를 줄이자는 업체의 제안에 퇴사한 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최저시급의 한 달 급여라도 받아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이제 안 되니까 더 줄게 되니까 일단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퇴사 결심을 하게 된 거죠. 어쩔 수 없이. 강원랜드의 휴장과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여기저기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스쿨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우여곡절 끝에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제한속도 기준은 시속 30km로 강화됐고 범칙금과 과태료도 최대 2배까지 올랐습니다. 정다혜 기자입니다. 스쿨존의 무인 교통단속 장비와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첫날, 스쿨존에 직접 나가봤습니다. 민식이법이 시행된 첫날이지만 스쿨존 앞에는 제한속도 30km를 지키지 않는 차량들이 곳곳에 포착됐습니다. 22년까지 도내 모든 스쿨존에 주정차 위반과 과속단속용 CCTV가 설치됩니다. 그 전까지는 통행량이 많고 사고 위험이 높은 지정구역을 대상으로 통학 시간대에 이동식 단속 장비가 투입됩니다. 이동식 단속 카메라는 주로 등교 8시에서 9시, 그다음에 하교 14시에서 16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스쿨존 내 제한 속도인 30km를 초과했을 경우 벌점과 범칙금이 종전에 비해 2배로 부과됩니다. 원주시는 스쿨존 현황을 사전조사해 오는 8월까지 개선 사업이 시급한 12곳에 과속,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공사를 완료합니다. 또 보수 작업이 시급한 초등학교 4곳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인도를 넓힙니다. 나머지 부분은 또 설치가 필요한 부분의 학교나 이런 데는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서 국비 신청해갖고 예산 반영해서 나머지 부분도 더 추가적으로 설치할 예정이죠. 최근 4년 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스쿨존 어린이 사고는 35건. 이 가운데 1명이 숨졌고 39명이 다쳤습니다. 앞으로는 스쿨존에서 13살 미만의 어린이 사망사고를 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돼 징역 3년 이상, 최고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정다혜입니다. 강릉에서 가장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치료를 받고 퇴원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 17일 입원한 강릉 7번째 확진 환자인 40대 여성이 24시간 간격으로 실시한 2번의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고 오늘 오후 6시쯤 퇴원했고 원주 2번째, 10번째 확진 환자도 퇴원해 오늘 모두 3명이 퇴원했습니다. 강릉 지역은 지난달 23일 첫 번째 확진 환자인 50대 남성만 강원대 병원에서 치료 중이고 나머지는 모두 퇴원했습니다. 정선군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모든 국민들에게 20만 원 상당의 지역 상품권을 재난 기본소득 명목으로 지급합니다. 최승준 정선 군수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랜드 배당금과 제1차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 70억 원가량을 확보해 모든 정선 군민에게 20만 원 상당의 정선아리랑 상품권과 강원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군이 관리하는 임대아파트와 공장, 점포 등 600여 곳의 임대료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재철 정선군의회 의장은 최대한 빨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추경 예산안도 서둘러 처리해 늦어도 5월 전에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 심각 단계가 지속됨에 따라 대학교의 1학기 재택수업 기간이 연장됩니다. 강릉 원주대와 가톨릭 관동대, 강원 도립대는 오는 27일까지 예정됐던 온라인 강좌 재택수업을 2주 더 연장해 다음 달 10일까지 실시합니다.